자, 김기주 작가님, 국내 갤러리에서는 처음인데, M9에서의 개인전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김기주 작가는 지금 재물 작가로서 한 10여 년 정도 파리에서 체류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작품의 전반적인 주제를 보면은, 자연과 나무, 자연과 인간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그런 주제를 택하게 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김해에서 자랐는데요. 그 김해라는 곳이 이제 그 제 주변의 환경이 논밭이 많았고, 이제 그 숲이 많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고향이 경북군인데, 네,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놀러 갈 때마다 이제 정말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지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환경 운동가는 아니지만 채식주의자도 8년 동안 했었습니다. 네, 환경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늘 생각 고찰해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배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프랑스에서 와서도 무동이라는 곳에 잠깐 지냈었는데요. 무동 주변에 공원과 숲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공원을 이제 매번 이제 산책하면서 그 프랑스식 그런 공원,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개입하는 자연, 그리고 인간이 어쨌든 그렇게 개입해서 만들어낸 자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매동이라고 하면은 로댕의 작업실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매동이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작가의 작업을 기본 그 형태의 구성을 보면은 나무를 수평과 수직으로 아주 균일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수평과 수직을 작품 속에 끌어들이게 된 어떤 배경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 작업은 인간이 한번 개입하고, 자연이 또 한번 개입하고, 또 인간이 다시 개입하고, 자연이 한번 다시 개입하는 이런 형태로, 이런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그 인간의 기준이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했는데, 그 자연물에서 찾기 힘든, 자연에서 찾기 힘든 수직과 수평의 교차가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수직과 수평을 자연물을 그 위에 놓았을 때 어떻게 올 수 있는지, 어떻게 또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주 작가의 작품 속에는 아주 일정한 패턴을 지니면서 작은 정사각형 나무 조각들이 수없이 많이 조합 혹은 조립돼서 한 화면을 완성을 하고 있어요. 작가에게 있어서 이 정사각형의 아주 디테일한 그 문양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환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사각형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작품 보고 모자이크다, 모자이크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러한 의미보다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차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그런 이제 대표적인 그런 상징성이 수직과 수평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개입하는 그런 단계, 그런 인간이 자연물에서 개입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그런 프랑스의 그런 이제 공원이라든가 자연에 대해서 많이 영감을 받았지만, 그 최근에 이제 건축에 보면 그 스위스 건축가 중에 헤르주그 무롱이라는 그런 이제 건축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하는 게 물성에 대해서 그 자연의 형태를 따르지는 않고 이 자연 물성을 연구해가지고 개입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거 굉장히 저는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주 작가의 작품 속에는 피할 수 없이 나무라는 그 모티브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본다면은 자연의 한 부분이고, 그런 자연과 나무, 그리고 그 자연과 인간,
이런 것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작은 정사각형의 나무 조각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서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데 작가들가 생각하는 나는 이 그림에서 이 작품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어떤 것을 보고 싶어하고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지 혹은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는지 이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자연은 이런 것이라고 관객분들한테 보여주지만 그리고 관객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객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소통을 하고 싶은 게 많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자연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꼭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자연은 이런데 여러분들이 관객분들이 생각하시는 자연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김기주 작가 작품에는 또 아주 오묘한 그러면서도 아주 세련된 그 레드와 블루톤의 이런 것들이 그 아주 컴포지션이 환상적으로 조합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색채에 대한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색채는 이제 자연에 대해서 이제 영감을 항상 받는데요. 이 자연의 그런 환경, 뭐 바다를 상상한다든지 숲을 혹은 이제 생각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색깔을 넣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한번 이제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색을 이제 염색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자연의 모습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태움으로써 그것을 정사각형으로 다시 조합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어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본질적인 세계는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세계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한번 개입하고 자연이 한번 개입하고 다시 인간이 개입하고 자연이 개입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 건축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헤르조그 무롱이라는 그 스위스 건축가도 그 나파밸리의 그런 와이너리를 이제 할 때 이제 돌로 이렇게 축적을 해서 돌에서 들어오는 빛을 그런 모티브로 삼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영감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자연의 물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 작업한 걸 또 서울로 가져와서 전시를 하느라고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닌데 이런 많은 작업들을 통해서 꾸준히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어떤 작업들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인지 혹은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작업을 이제 하면서요, 좀 느끼는 건데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수직과 수평에 좀 갇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예 형태에서 굉장히 좀 자유롭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그래서 꼭 그 수직과 수평의 교차에 의한 그 공간뿐만 아니라 그거에 더 확장되는 공간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또 그 안에서 또 물성을 나무의 그런 이제 자연의 물성을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기주 작가의 작품을 보는 저 개인적인 시선으로는 너무 정사각형의 그 패턴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거나 사실 좀 셰프트 캔버스라든가 혹은 프랭크 스텔라처럼 좀 자유롭게 형태도 크기도 좀 이렇게 변형시키면서 그렇게 작업을 해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러한 그 자연과 인간, 자연과 그 어떤 세계를 갖다가 조합해내는 이런 것들은 나는 참 의미가 있는 예술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형태를 좀 더 확장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아까도 그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셨을 때 그런 이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이제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좀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이런 프레임도 다 제가 재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자유로운 프레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제가 처음부터 의도하는 그러한 이제 캠퍼스 틀에서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좀 굉장히 좀 그런 이제 딱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닌 그런 것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좀 더 자유롭게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갤러리 M9의 전시를 성공적으로 반응도 좋고 많은 사람들도 또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성원이 잘 마치시고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서 또 다시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